나이 들어서는요, 칼슘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골밀도가 높아지거나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뼈에 도움이 되는 약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차로 드시는 방법과 주의점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요, 칼슘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골밀도가 높아지거나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는 칼슘이 잘 흡수가 되지 않고요, 또 혹 흡수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뼈에 침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칼슘만 많이 드시게 되면요, 이 칼슘이 뼈보다는 혈관에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나이 들어서는 칼슘 섭취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요즘은 뼈에 좋다고 하는 약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뼈에 도움이 되는 약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차로 드시는 방법과 주의점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하면은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홍아씨입니다. 홍아씨는 땅에서 나는 멸치라고 불릴 정도로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서 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홍아씨에는 유기백금,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유기백금은요, 부서진 뼈를 붙여주고요, 또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한국과학기술원의 성분검사 결과에는요, 홍아씨에는 중독성과 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고관절 및 골다공증 예방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홍아씨 하면 칼슘과 함께 리놀렌산 성분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이 성분은요, 지방을 전체적인 신체에 고르게 재분배시켜 주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두뇌 발달은 물론이고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홍아씨는 차로도 마실 수가 있는데요, 홍아씨 차 끓이는 방법으로는요, 홍아씨 20g을 물 1리터에 넣고 팔팔 끓으면요, 은은한 불로 2-3시간 정도 끓여서 하루에 한 2-3잔 정도 마시면 되는데요, 홍아씨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요, 속에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래 달이시거나 아니면 믹서기로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홍아씨를 볶아서 차로 만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이렇게 볶게 되면은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흡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속단입니다. 속단은요, 동양의학에서는 우리의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은 우리의 근육을 주관하는 장기로 알려져 있고요, 또 신장은 뼈의 노화를 주관하는 장기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속단은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임상에서요, 허리나 무릎 등 뼈가 아프고 관절이 아픈 경우에 속단은 요긴하게 사용하는 약초입니다. 타박상이나 피부에 손상을 입었을 때도 도움이 되고요, 또 부스럼이나 피부염이 있을 때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요, 주로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 또 골절상을 입었을 때 주로 처방하는 약재입니다. 속단도 차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속단차 달이는 방법은요, 말린 속단 한 6g에서 12g을요, 물 한 700cc를 넣고 반이 되게 달여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나누어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달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의 양이 한 반 이하로 줄을 때까지 중불이나 약불에서 달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맛이 너무 쓰고요, 따뜻해서 이질이나 화병이 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일반적으로 차로 많이 마시는 두충입니다. 두충의 효능을 살펴보면요, 두충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뇨작용을 하는 배당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을 낮추는 효능도 있고요, 또 진통, 진정 효과를 지닌 알카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각종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두충은요, 동물 실험에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정력 감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하체에 힘이 없는 경우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남성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최근에는요, 두충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임상적으로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소아 성장 장애 치료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의 성장 제품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충차 다리는 방법은요, 먼저 두충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에 타지 않게 후라이팬에서 살짝 볶아줍니다. 물 1리터 정도에요, 두충 한 20g 정도를 넣고요. 물이 팔팔 끓으면 불을 줄여서 은은하게 물이 반으로 줄을 때까지 달여주시면 됩니다. 건더기는 채로 걸러서 국물만 차로 따라서 마시면 됩니다. 두충도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요, 감염에 의한 발열이 있을 때는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날 때에는 마시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저도 처음 들어본 것인데요. 바로 접골목입니다. 접골목은요, 이름 그대로 부러진 뼈를 붙이는 효능이 뛰어나서 접골목이라고 하는데요. 뼈가 부러지거나 타박상이나 골절로 통증이 심할 때 접골목 30에서 40g을 달여서 마시고요. 날것으로 줄기를 찡이겨서 아픈 부위에 두껍게 붙여서 바르면요, 통증이 없어지면서 잘 낫는다고 합니다. 자연 약초 가운데서요, 통증을 먹게 하는 효능이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접골목이라고 하는데요. 접골목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서 통증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접골목도 차로 다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접골목을 물에 살짝 씻고요. 접골목 한 30g에서 한 60g 정도를 물 1.8리터에 넣고 끓이시면 되는데요. 약한 불에서 물이 반이 될 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달인 물을 하루에 3번 정도 나누어서 마시면 됩니다. 접골목에 주의할 점은요, 설사를 일으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설사를 하시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마시면 안 되고요. 특히 잎과 열매, 꽃 모두 임산부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칡입니다. 칡은 한약명으로는 갈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칡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되어져 있어서 중년 여성분들이 드시게 되면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고요,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요, 칡 속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또 골다공증 치료에 탁월한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져 있다라고 밝혀지면서요, 칡이 중년 여성분들과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칡은 즙으로도 드시기도 하지만요, 차로도 마실 수가 있는데요. 칡차는 물 1.5리터예요. 칡을 한 30g 정도 넣고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약한 불에 끓여서 건더기는 채로 걸러내시고 물만 차로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칡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칡은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요, 몸이 냉하신 분들과 위와 장이 차신 분들은요, 설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즙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요. 차로 드실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따뜻한 물을 추가해서 10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밖에도 각종 버섯차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은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실수록 버섯을 많이 드시는 것이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부족해지기 쉬운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버섯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에는요, 다른 버섯에 비해서 비타민 D 함량이 높기 때문에요, 더욱 좋고요. 또 가격이 저렴한 팽이버섯도요, 프라이팬에 볶아서 차로 드시게 되면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